여러분들 그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고사 성공하시나요? 모르세요? 아실 것 같은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 고사성어인데요. 여기서 이름을 남긴다는 걸 조금 확장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라는 그 인물의 이름을 들으면 베드로라는 그 이름이 떠오르는 동시에 베드로라는 사람의 인물의 이야기가 떠오르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인간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허락하셨다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그 학생들에게 상담 심리를 가리키다 보니까 저에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 의뢰가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크게 두 가지 깨달은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은 정말 이야기하는 동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해석하고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가 깨달은 게 많은 내담자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본인의 이야기 속에 이야기의 주인공인 나는 없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려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1세기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이야기대로 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려서 정신없이 살아가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다라는 소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핍박받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서 핍박받는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받는 핍박이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받는 영광된 핍박인지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서 받는 핍박인지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인간의 행동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심리학자 맥아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요, 인간의 이야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실타래처럼 엮여져 있는데 그리고 인간의 이야기의 주머니는 한정되어 있어서 그 이야기의 주머니에 이야기를 담다 보면은 언젠가 가장 약한 부분에서 빵 터지는데 그 빵 터지는 부분이 심리학에서는 병리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중독에 빠지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논지는 간단합니다. 이분의 논지는 우리의 인간의 나의 이야기의 과거로 돌아가서 이야기 주머니를 털어라는 거죠. 그래서 reconstruct the past, 과거의 나의 이야기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야기 주머니를 들여다보면은 정말 그 이야기 주머니 안에는 기쁜 이야기, 슬픈 이야기, 정말 꺼내보기도 쉽지 않은 트라우마 같은 이야기들이 질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딱 눈앞에 펼쳐 봤었을 때 정말로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은 버려버리고 좋은 이야기들만 취합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안에는 나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단점과 장점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perceive the present, 현재의 나가 누군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 때 역사라는 과목 배우셨죠? 역사 왜 배울까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한 나라의 그 좋았고 나빴던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은 현 시점에서 제대로 잡겠다고 역사를 배우는 거고요. 과거에 잘 됐던 것들은 현 시점에 더 계승시켜서 더 잘 되자고 우리가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의 이야기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 번쯤은 이 맥아담스의 이론에 접해서 과거의 이야기에 돌아가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anticipate the future,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는 이 맥아담스의 간단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이론을 설명해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리고 나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내가 나대로 못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다는 거죠. 저 또한도 아마 그랬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운동을 했습니다. 무슨 운동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테니스를 했어요. 테니스를 했는데 테니스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잘했어요. 운동을 잘했어요. 운동을 잘해가지고 고등학교에 제가 스카웃이 됐어요. 스카웃이 됐는데 그때 나의 이야기 속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금 일명 부유하신 그 자제분들, 테니스 선수들의 자제분들, 부모님들이 코치 감독님들한테 이게 부당 거래를 하시면서 시합을 먼저 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 같은 운동선수들은요, 뭐 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에 나가서 이렇게 입상을 해야지 그걸 이제 전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전적, 다른 말로 하면 폴폴리오죠. 폴폴리오에 싸서 저희들이 대학도 진학을 하게 되고 아니면 뭐 국가대표라든지 운동을 잘하면 아니면 선발 뭐 기업팀의 선발팀으로 뛰어서 갈 수 있는 전적을 쌓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 16살 나이에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제가 테니스라는 운동을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자든 남자든 대학을 가야지 인간구슬을 한다라는 게 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대학을 가야지 하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긍정적 사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못했어요. 두 가지 못해요. 운동은 잘했는데 공부를 못한 거예요. 얼마나 못했냐면요. 저희 아버님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면 그때 이제 시험 점수 평가가 수, 우, 미, 양, 가예요. 가가 제일 못하는 거고 수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거의 다 전 과목이 다 어떻게 알았어요? 가인지 다 가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통지표를 딱 이렇게 한참을 쳐다보시더니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를 딱 보시면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야, 너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야? 체육 외에는 다 가였어요. 공부를 거의 뭐 중학교 때 운동만 했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대학도 못 갈 것 같아. 뭐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외삼촌께서 얼굴도 못 본 외삼촌이에요. 외삼촌께서 미국 무대에 계셔갖고요. 일찍 이민을 가셔가지고 사업체를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사업이 잘 되시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국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가족들이 회의가 이제 있었죠. 이제 그때는 앤디 왕도 황인식이 한국에 있으면 폐인되니까 이제 미국에 보내자.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간 게 아니라 제가 미국에 일하러 가요. 근데 어떤 일을 하러 가냐면요. 저희 외삼촌께서 마트를 크게 하셨어요. 큰 마트를 하셨는데 그 일을 가서 도와드려도 제가 영어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도 전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일이 뭐였냐면요. 저희 외삼촌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너 비자 받는 동안에 딱 2마디만 외워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외삼촌? 그러니까는 적으라는 거예요. 적었는데 뭐였냐면요. You put it back. 이거예요. 뭐냐면 너 갖다 놔. 마트에서 뭘 했냐면요. 제 키 2배만한 사다리 뒤에 올라가가지고요. 이렇게 누가 훔쳐가면은 싹 보고 있다가 누가 훔쳐가 딱 보면 You put it back. 너 갖다 놔. 이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대형마트에서 훔쳐본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형마트 보통 대형마트 가면 이게 사람들이 이게 딱 훔친 거 걸리면 이렇게 사람들이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좀 이 상황이 좀 달랐어요. 내가 이렇게 너 갖다 놔 그러면 들은 채 만져요. 그럼 제가 그 높은 사다리 막 내려와 그 사람 어깨를 딱 잡아. You put it back. 너 갖다 놔. 그러면 손을 딱 치면서 오케이. 그러면서 당당하게 훔쳐간 물건을 이렇게 딱 갖다 놔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거는 제가 일하러 이제 미국을 가게 돼요. 지금이야 뭐 여러분들 대형마트에 CCTV가 있어서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일명 제가 워처맨이라고 누가 훔쳐가면 이렇게 보는 그 직업을 하러 이제 미국을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을 더 조으로 제가 미국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마침 제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학교를 다녔어야 돼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 거기 미국에 계신 현지의 분이 사인해주면 공립고등학교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립고등학교에서 이제 전학을 가는데 교장 선생님을 꼭 면담을 해야 돼요. 미국 이제 전학을 가게 되면. 그래서 그날 마침 3명의 그 친구들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이제 교사님 면담을 기다리는데 한 명은 교사님이랑 면담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 친구는 오른쪽에 백인이 앉아 있는데 이 친구가 저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딱 보더니 What's up 이러더라고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굉장히 이 소리가 무섭게 들린 거예요. 무섭게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친구가 여러분들 그 헤비메탈 아세요? 헤비메탈하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죽 잠바 입고 보통 까만색 계통의 옷을 입잖아요. 그다음에 해골 그려진 거에 막 피 뚝뚝 흘려지고 약간 혐오스러운 옷 같은 거 입고 귀에 피어싱이 한 개가 모자라서만 2-3개씩 이렇게 있고, 그 친구가 저를 딱 쳐보면서 What's up 이러는데 이게 저한테는 욕처럼 들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나한테 두 번째 저를 쳐다보면서 What's up 하는데 제가요 주먹으로 이 사람 목을 빵 쳤어요. 그 이유는 저는 그게 욕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딱 맞고 나서 막 떼굴떼굴 굴리면서 막 숨을 못 쉬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교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제 서류를 딱 들으더니 뭐 You come from Korea, 한국에서 오긴 했는데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저한테 딱 손가락을 잡아서 You got 2 weeks detention 이러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요, 제가 가자마자 2주 정학 받았어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학교를 가요, 제가. 학교를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은 또 출석률은 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날 가방을 잘 챙겨 입고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학교를 딱 가는데 교수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면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 만에 소문이 어떻게 돌았냐면요, 학생들이 저랑 눈을 안 맞추시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해외 경험이 있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외국에 가면 이렇게 눈만 마주치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Hi, What's up 이러는데 저랑 눈을 안 맞추려요. 그 이유는 그게 What's up이란 말이 인사였는데 눈만 마주치면 애들이 내가 또 이상한 행동할까 봐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학교를 시작을 해요. 학교를 시작하는데 뭐 친구도 없고 미국에서는 2시 반이면 끝나니까 그리고 끝나자마자 이제 외삼촌 일 도와드리러 하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데 한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런데 뭐 친구도 없으니까 항상 늘 저는 점심을 혼자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샌드위치를 하루는 이제 점심 시간에 먹고 있는데 저희 학교가 공립학교다 보니까 한 20% 부리가 약간 일진들이 좀 있어요. 일진들이 점심 시간에 뭘 하냐면요, 이 친구들이 2가지를 해요. 하나는 랩을 불러요.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데 학교에서 썩어 있네 히리 그러면서 이렇게 랩을 부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친구들이 먹다 남은 음식으로 저 같은 그 왕따들한테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던져요. 그래서 푸드 파이트를 이렇게 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해서 웬만하면 이렇게 잘 피해요. 피하는데 하루는 뭐가 이렇게 빙글빙글 날라와서 뺨에 딱 붙어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슬라이드 친 토마토가 이렇게 딱 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맞았는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딱 쳐다봤죠. 너무 무서운 거야. 한 20개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바로 돌았죠. 그때 나의 또 선택과 집중이 있었어요. 나의 선택은 또 싸움이었었고요. 집중은 20명 다 못 때려도 내가 한 명은 내가 때려 눕히겠다 라는 생각으로 두 번째 쳐다보고 막 뛰어가서 한 사람 어깨를 딱 탄 다음에 주먹으로 코를 3방을 빵빵빵 줬어요. 코피가 쫙 났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 달려오고요. 미국에서는 싸울 수는 있는데 피까지 나니까 좀 사건이 좀 커졌어요. 뭐 교사 선생님은 격분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 그 학교에 있는 그 간호사 선생님 오시고 뭐 앰뷸런스도 부를까 말까 막 그러고 있었는데 교사 선생님은 나한테 막 격분을 하면서 You got 2 months detention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이제 알아들었죠. 2개월 정학 받았어요. 그래서 2개월 푹 쉴 줄 알았는데 외삼촌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를 부려먹을 수 있어서. 그리고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뭐 가고 싶겠어요. 제가 미국을 공부하러 간 것도 아니고 돈 벌러 갔는데 일은 너무나 힘들고 언어는 안 통하고 친구는 없고 그 17살 나이에 뭘 알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돼요. 누굴 만났을까요?
전혀 궁금해 안 하셔서 답을 다 드릴게요. 여자를 만나요. 어떤 여자를 만났냐면요. 저같이 약간 영어도 못하고 약간 불량 학생들을 모아서 많은 반이 있대요. 그래서 그 다이안 라카투타라는 그 불란서계 이탈리아 미국인 그 선생님이 이제 새로 오신 거예요. 그분을 딱 보는데 그분이 너무나 고우셨고 그분이 저한테 너무나 잘해주신 거예요. 그분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라라라라라라 막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한테 너무 잘해주셔갖고 그분 선생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학교를 되게 열심히 다녀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냐면요, 그 뭐 수학 같은 거 공부도 보면 뭐 미국 뭐 수학도 아니고 산수 수준이죠. 뭐 272 곱하기 32 하면 이렇게 곱하고 못하면 계산기 뚜르기면 되는 거고, 과학 같은 거 뭐 과학도 아니고 자연 수준이죠. 현미경 딱 그림 놔놓고 가로 쓰고 뭐 렌즈 나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영어로 써야 돼. 많은 분들이 백지를 해서 저는 국어로 썼어요. 렌즈 나.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한영 사전을 찾으면서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뭐 검증할 정도로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요. 유급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하는 게 별로 이렇게 놀랄 일이 아니죠. 근데 미국은 75점이 넘어야지 고등학교 졸업해요. 아니면 그 미성년자 이전까지 성인이 되기까지 계속 고등학교 다녀야 돼요. 어찌 됐든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야, 이제 됐다. 고등학교 졸업해서 고등교육을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랑 이 담임 선생님의 추천서로 제가 들어가기 힘든다는 그 뉴욕 공대라는 데를 가게 돼요. 이거는 진짜 썸띵인 거죠, 그렇죠? 한국에 있으면 대학도 못 가려가. 이게. 근데 뭐 한국에서는 이게 아무나 이게 추천서 써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 추천서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언어가 안 통해서 주먹질을 몇 번 했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 이렇게 막 좋게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가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공무원이서 돈이 없어요. 저는 금수저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이 등록금 못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삼촌이 계속 집에 있으면 거의 용돈 받는 수준의 돈을 벌 것 같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외삼촌 집을 이제 나와서 제가 자취를 시작하면서 대학을 가기로 이제 결심을 먹고, 등록금은 어떻게 이제 2년 동안 모아둔 돈을 어떻게 해서 등록금을 내고 가는데, 그 뉴욕으로 이제 제가 이사를 나가요. 가는데 여러분들 뉴욕 맨하탄은 너무 비싸서 못 가고요. 그 뉴욕의 퀸스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퀸스라는 동네에도 한국의 그 집이 가장 싼 집이 그 반지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중국인들이 불법으로 이렇게 지하를 파요. 그래서 이렇게 한 10대 명씩 모아놓고 이렇게 렌트를 줘요. 그런 집을 이제 얻어가지고 제가 거짓말 안 하고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나의 머릿속에는 대학을 가야 되는 거야.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거야. 사회적 분위기는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의 그냥 교회 알바, 일, 그 책받기로 막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뭐 다 자세하게는 못 얘기해 드리지만 쭉쭉 넘어갈게요. 대학을 졸업해요, 4년 만에.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렇죠? 굉장한 일인데 뒤에 졸업을 해요. 졸업하고 이제 됐다. 야,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난 사람 구실을 해서 진짜 인간답게 살아야겠다라고 딱 그러는데, 그때 학장님께서 저를 잘 보셨는지 그분의 추천서로 제가 뉴욕대라는 데를 가요. 이거는 뭐 대학도 못 갈 건데 이거 추천서 하나로 정말 이게 뉴욕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기회를 또 놓치세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아는 분들한테 돈을 빌려갖고 뉴욕대를 딱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 대학이랑 대학원이랑 게 차원이 틀린 거야. 한국은 그냥 이렇게 대학원 웬만한 데서는 다 가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진짜 공부하고 싶은 데들만 대학원 가는 거야. 뭐 이렇게 그 실리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수업 계획서 몇 장 써오라는 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리포트 내면 무슨 리포트를 막 30장씩 내고 내고 그래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도저히 따라가지도 못할 것 같고, 뭐 등록금은 한 3배나 비싸고,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막 이 자존감 막 팍 떨어지고 막 바닥에 치고 있는 상태 때, 그때 또한 운명적인 또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만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많은 사람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 제 나중에 인터넷 쳐보시면 알겠지만 뭐 거기서 안젤리나 조이도 만나게 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만남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제가
뉴욕 대학교에서 유학생으로 장학금을 못 받는 건데 장학금을 받게 돼요. 내가 왠지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받게 되냐면요. 다음 학기 등록금이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 있는 뉴욕 대학교의 그 실사라는 그 교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너 유학생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저는 목표가 뭐예요? 이게 두 학생이 끝을 내야 된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끈질기게 쫓아다니냐? 그분 화장실 간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 그 핑계를 가지고 유학생이 공부하겠다는데 좀 장학금 줄 수 없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는지 장학금을 허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도움으로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대학원을 졸업해요. 대학원 졸업했죠. 이제 됐다. 이제 한국에 와서 진짜 사람답게 해야겠다 하는데 그때 미국 정책 중에 하나가 practical training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미국에서 내 스스로가 외국 회사를 지원했을 때 만약에 입사가 됐을 경우에 미국에서 1년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놓치시라 미국 전역에 사람을 뽑는데 이렇게 다 지원을 해요. 근데 지금이야 여러분들 인터넷이 발달돼 갖고 이렇게 그 이메일로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인터넷이 이렇게 활성된 때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팩스라는 기계를 이렇게 보내야 돼요. 팩스라는 거 아시죠? 이상한 소리 내고 이상한 소리 이렇게 받는 그 종이 팩스. 모르시면 근대사 가시면 있을 거예요. 아마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게 미국이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저희 집은 팩스도 없었고 그래서 뉴욕 대학교 스튜던트 센터에서 이게 팩스를 집어넣어요. 얼마만큼 집어넣냐면 이제 커버 레터랑 그다음에 이제 이력서를 딱 집어넣는데 한 1000군데를 제가 보낸 것 같아요. 무식하게 보낸 거죠. 어느 기업의 회장을 뽑는 데도 보내. 어느 기업의 이사를 뽑는 데도 보내. 어차피 만들어놓은 커버레터고 어차피 뭐 내 돈 돌아간 거 아니니까 계속 보내. 보내면서 이렇게 이름을 적어놔요. 근데 한국은 관심이 없으면 연락이 안 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게 관심이 있든 없든 이게 평지가 날라와요. 뭐 Thank you for applying our company. 우리 회사에 지원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회사에 오게 되면 너가 이런 연봉에 이런 베네핏에 막 좋은 얘기 써고 맨 끝에 no thank you죠. 그렇죠? 관심 없다는 거예요. rejection letter가 나는 거예요. 계속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998개라는 회사에서 rejection letter를 받아요. 받고 나는데 한 군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 거기 가기로 하는데 이상하게 한 군데 연락이 안 온 회사가 있어요. 딱 보니까 G로 시작하는 회사. 골빈삭스인지 골드만삭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인 친구한테 물어봤지. 이 회사 아니야. 그랬더니 이 골드만삭스라면 이 금융회사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분명히 너한테 연락이 떨어졌다는 연락이 갔을 텐데 연락이 왜 안 갔냐. 그래서 희한해서 한번 전화를 해봤죠. 전화를 딱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저를 아는 것처럼 This is Andy Wang 그러니까 Are you Andy Wang?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들어본 즉슨 이 사람들이 그 큰 회사다 보니까 이 팩스를 받는데 팩스를 받다가 그쪽 받는 팩스에서 잉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팩스 넘버랑 날짜랑 이름만 딱 찍고 이게 백지로 나온 거야. 그래서 잉크를 갈면은 요즘 팩스야 그 메모리 기능에서 옛날 것도 나오는데 딱 넣는데 이름이랑 밑에 거랑 이게 딱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그 팩스 넘버를 트레스 해보니까 그 뉴욕 대학교 스튜던트 센터에 갖고 나서 인사께서 전화를 했대요. 앤디 왕이라는 사람 찾아보라고. 근데 제가 가명이 앤디 왕이지 황인식이 본명이거든요.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2개월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신입사원 200명을 다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과 전화 받는 사람한테 앤디 양이라는 사람 전화 오면 알려주라고. 그러니까 내가 전화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열받더라고. 내가 누군지 알고 니네들이 막 이러더니 그래서 자기네들 인사과들이 회의를 했대. 만약에 이 친구가 와서 지금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내년에 1차 합격이라는 조건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전화를 끊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친구들가 야, 너 큰 회사에서 면접 보는 것도 너한테 좋은 경험인 것 같으니까 한번 가서 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알바를 째고 다운타운을 가요. 면접을 보러 가죠. 가는데 보통 면접 보러 가면 어때요? 우리 그 남자들은 양복 입고 가잖아요. 저는 돈이 없어갖고 양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깔끔하게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잘 나갔다는 옷이 뭐였냐면 힙합 바지 아세요? 그 치마 같은 바지인데 옛날에 H.O.T 막 입었던 막 그런 거. 그리고 담배 사면 주는 그 뉴폴 라이트라는 그 엑슬라지인데 막 외국인들이 사이즈가 크잖아요. 막 더블엑스 같은 옷을 입고 그다음에 젠 스포트라는 그 색백이 있었어요. 그것도 빨간색이 유행했었어요. 그거 메고 그다음에 뉴욕 양키 모자를 딱 끌고 이제 내려가는데 건물 앞에 딱 섰어요. 와, 건물이 정말 크더라고요. 쫙 보는데 끝이 안 보여.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거기 있는 그 보안관 팀이 Are you messenger? 그러더라고요. 메신저가 뭐냐면요. 그 빌딩과 빌딩 사이에 서류를 전하는 알바생들을 메신저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메신저를 뒤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노노노노 나 누구 인터뷰를 보러 왔다. 그랬더니 전화를 보더니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진짜거든. 그래서 저를 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 인사과로 2층을 가더라고요. 딱 올라가는데 그쪽에서도 뭐 인사과에서 사람이 이제 앉아서 인터뷰를 하려고 이제 앉아 있는데 그쪽도 이제 인터뷰 다 하고 뭐 위에서 시키니까 앉아 있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남자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서류를 딱 보더니 뭐 Are you 앤디 왕? 너 앤디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Yes I am 그랬죠. 예, 그랬더니 뭐 할 질문이 없으셨는지 뭐 Tell me about yourself.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알았다. 그래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10분 동안 막 얘기한 걸 했더니 이게 되게 재미나게 듣더라고요. 그랬더니 go ahead, Andy, more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20분의 인터뷰 시간이 가는 거예요. time's up. 그랬더니 옆으로 가라는 거예요. 옆에도 똑같은 세팅에서 여자분이 앉아 계시다. 그랬더니 뭐 제 서로 이렇게 뒤적뒤적 하더니 Are you Andy 왕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Yes I am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도 딱히 질문이 없으셨나 봐요. 뭐 Tell me about yourself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똑같은 10분 동안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되거든요. go ahead more Andy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하는데 또 time's up. 그래서 옆으로 가라는 거예요. 화가 확 나는 거야. 개도 아니고 자꾸 옆으로 가라니까. 그래서 I need to go, I'm hungry 딱 그러니까 배고프네 옆에 가 있으라는 거야. 인터뷰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가 있는 동안에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머리 히티키트한 분이 이렇게 구루마로 이렇게 음식을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면서 하라는 거예요. 딱 열었는데 거기에 샌드위치가 있는데요. 그 샌드위치는 길거리에서 사 먹는 5불짜리 샌드위치랑 이게 비교가 틀렸어요. 그 빵의 두께랑 그 치즈의 두께는 상상 초월할 정도의 하여튼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감히 유학생들이 사 먹지 못하는 그 이탈리안 탄산수 생펠그리노 2병이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를 먹는데 그 고소함의 치즈의 맛은 너무나 환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음료수를 마시는데 그 따끔거림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끝나고 딱 가는데 그 다음 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더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 다음 날 오면 이 맛있는 샌드위치를 하나 더 얻어먹을 생각에 예스하고 그 다음 날 인터뷰를 3번 하고 그 다음에 가는데 한 번 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알바 째는데 하루 더 째지.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이번엔 다른 빌딩으로 저를 딱 가더라고요. 가는데 높은 데를 쫙 올라가더니 큰 사무실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른쪽에 브루클린 브리지랑 맨하탄 브리지가 이렇게 창문 너머로 보이고 머리 히티키트한 분이 이렇게 딱 앉아서 있더라고요. MD 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MD? 왜 메리커 닥터가 왜 금융회사에 있지? 그리고 앉았어요. 근데 저를 딱 보시더니 너가 이틀 동안에 인터뷰를 봤는데 다 6명 다 좋은 평가가 나왔다고 너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고 싶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는데 너무 기분이 확 상하는 거야. 아니 그거 확인하려고 날 지금 불렀냐. 난 알바 3일 동안 째갖고 올라왔는데 막 추천도 그렇게 앉아있으니까 앤디, I'm a MD 그러더라고요. 더 열받는 거야. 요 MD, I'm a MD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던 말은 그 MD라는 말이 제가 얼마나 무식했냐면요. Major Director야. 그러니까는 최고봉이죠. CEO 바로 밑에 그냥 실세들이에요. 내 보는 앞에서 인사과를 전화를 하더라고요. 야, 니네들 200명 신입사원 뽑는데 수고 많았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회사 내규상 그 신입사원 못 뽑으니까 이 앤디라는 친구를 그 다음 단계 애널리스트를 뽑아라는 거예요. 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의 이 거만한 태도가 아주 겸손해졌어요. 야, 역시 의사는 최고야. 그리고 제가 일을 해요. 돈이 없어갖고 친구한테 크레딧 카드를 빌려서 양볼 2볼을 사고 이제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골드만삭스라는 회사가 저는 듣도 못한 회사였죠. 너무 그 정도로 무식했으니까 2만 5천 명의 그 직원들이 막 그 돌아가는 역동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도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환상적이게 막 재밌었어요. 근데 더 희한한 건 뭐였냐면요. 그때 당시에 골드만삭스가 7개 빌딩을 갖고 있었는데 층층마다 거짓말하고 저기 들어오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예배당 들어올 때 그 문 있죠. 문만한 냉장고가 한 6대씩 있어. 딱 열면 밑에서도 위에까지 다 음식이야. 근데 다 공짜야. 야, 그게 난 되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네, 그렇죠? 그때 당시 난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게 공짜야. 그래서 제가 주말마다 금요일마다 덤펄백 2개를 갖고 가요. 그래서 그걸 싸가요. 불쌍한 유학생들 나눠주려고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골드만삭스 그지였어요. 6개월 동안 그걸 해요, 제가. 근데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얘들이 다른 걸 가져올 수 없냐 그래서 그때서부터 내가 안 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어 1년이라는 시간 지나고 회사에서 어떻게 영주권을 스폰서 해준다고 해서 영주권을 받으면서 1년, 2년 제가 3년 만에
제가 그 시니어 애널리스트로 등급하면서 매니저 승격을 딱 돼요. 제가 그 여러분들 아실 만한 분을 제가 모셨어요. 그 아들 부시 정권 때 그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행 퍼슨이라는 분 아세요? 예, 그때 당시 재무부 장관이세요. 그분을 제가 모셨고 지금 고든마스 CEO 그 MD 때 제가 모셨던 분인데 일단 그분들을 제가 상대하면서 예, 제가 매니저를 하면서 제가 100명의 리포트를 받을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가요. 돈 벌고 차 사고 완전히 뭐 개천에서 용난 거죠. 그리고 시간이 1년, 2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학위, 명예, 돈까지 다 알았는데요. 이상하게 제 마음 가운데 빵 뚫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말도 표현 못할 정도로 막 공허함이 쫙 밀려들었는데요. 왜? 나의 목표는 대학이야. 나의 몸은 대학원이야. 나의 목표는 좋은 기업에 취직하는 거야. 나의 목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 목표를 딱 다 이루고 나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찾던 차가 너무나 타고 싶어서 잘 샀어요. 그때뿐인 거예요. 불란서스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발을 하고 한 달에 행복해지려면 차를 사야 되고 1년이 행복해지려면 집을 사라고 했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가 두 번째 집은요, 이 타운하우스인데 농구대, 테니스장, 수영장, 그 앞에 나인홀 골프장에 있는 집까지 사봤어요. 딱 1년이에요, 딱 1년. 다 가졌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가졌는데 마음에 빵 뚫린 느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그러면서 제가요, 두 가지 선택해요. 공부를 더 해보자.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교 티처스 칼리지에 제가 박사를 지원해요. 학교가 좋으니까 뭐 학벌도 나쁘지 않으니까 합격을 해요. 근데 공부를 해도 이게 별로 한 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본을 출장을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일본 디플레이션 때문에 그 학고엔샵이라고 아세요? 백엔샵이라고 지금 말하면 다 땡땡 그 1,000원짜리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글링을 하는데 학교, 회사, 사업을 하는데 이 저글링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학교는 언제든지 나중에 갈 수 있으니까 학교를 접고 회사 가는데 이게 너무 이게 또 바쁘더라고요. 정신없이 지냈죠. 그래서 회사한테 내가 나 좀 바쁘니까 좀 쉬지 않겠냐. 그래 너 5년 동안 일했으니까 3개월 쉬어라. 그래서 3개월 리버 밥사놓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내 가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3개월은 사업하는 사람 3개월 금방 가죠. 후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너 올 거냐? 그랬더니 혹시 3개월 더 주시냐? 3개월이 마지막이다. 3개월 주고 나서 그다음에 결정을 해라는 거야. 너 회사에 들어올지 아니면 사표를 낼지. 그래서 하는데 뭐 3개월 또 금방 가죠. 그래서 6개월이 시간이 훅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어떻게 할 거냐? 돌아올 거냐? 아니면 너 관둘 거냐? 그랬더니 뭐 나도 곧 CEO가 될 텐데 프랜차이즈를 몇 개를 계약을 하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게 6월 둘째 주였어요. 이메일을 보내죠. 나 이제 회사 그만두겠다. 딱 보내요.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주에 제가요 연쇄부도를 맞아요. 프랜차이즈는 다 걸어놓고 이게 OM으로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게 물건이 LA 한국 가서 그 트래킹으로 뉴욕까지 와야 되는데 이게 막 이게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벌어온 돈 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나게 쫄딱 망하고요. 정말 저한테 하여튼 빚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정도인데 어떻게 됐는데 뭐 스탁 없이 다 바꾸고 그래도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에서 9천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크레딧 카드를 바꾸고 이게 있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없다가 있었을 땐 좋았는데 있다가 없으니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생달걀을 딱 들으시고요. 바닥에다가 그냥 빡 치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서부터 내가 누구지라는 걸 생각해 보기 시작하고요. 저는 3대기 기독교 집안이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계속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게 부모님의 기도로서 부모님의 기도의 덕분 때문에 좋은 만남과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신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주님한테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바닥을 치고 나서요. 제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랑 독대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만나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옛날에 제가 소원했던 게 떠올리더라고요. 2년 군대 안 가는 대신 제가 선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게 되는데, 제가 뭐 성경 지식도 많은 것도 아니고 제대로 훈련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본에 그 영어를 가르치는 사역이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뉴저지 초대교회라는 데를 이제 다니게 되는데, 그때 지금 온누리 교회에 계신 그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서 이제 그냥 못 보내다 2년 훈련 받아야 돼서 2년 훈련 받고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말이 선교사니까 새벽기도 다니면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5분 했던 기도가 이게 점점 쌓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받은 소원 중에 하나가, 너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간 리더들을 만들 것이다 라고 저한테 소명을 주셨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일본엔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일본의 기독교인이 0.1%밖에 안 돼요. 그래서 8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셔도 한 8명의 교인이 이게 중형교인 거야. 1당 100을 쳐줘요. 8명 교인이면 한 교회를 80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청년부를 맡았는데 청년부가 1명이야. 근데 이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친구 1명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갖고, 기도하면서 이 친구랑 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나의 이 뻥 뚫려있던 마음이 쫙 차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1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3명 되고 2년 만에요, 제가 한 23명의 청년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저한테 시기 질투도 많이 하셨어요. 제 뭐 사입이다 막 이런 거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주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왜 나는 그게 기뻤거든. 나의 이 뻥 뚫려 있는 마음이 찾는 게 너무 기뻐서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래서 2년 선교한 거 1년을 더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랑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이끄는 리더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살펴보니까 상담심이라는 공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그때서부터 다시 35살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들어오자면서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가까운 여러분도 아시는 한동대학교까지 오게 된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어쩌면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요, 남자는 대학을 나와야 돼, 이런 직장을 받아야 돼, 남의 이야기로 여태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서부터요, 하나님이랑 독대의 시간을 가지시고요, 기도하시면서 나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길 바라시게요. 오늘 본문에 달란트 이야기, 많은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이 예화들을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새로운 깨달은 공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달란트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1달란트의 가치가 지금 현 시가로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제가 3년 전에 찾아본 거라서 지금도 달라질 수 있어요. 1달란트가 34kg의 금의 화폐래요. 3년 전에 딱 계산해 보니까 17억이더라고요. 1달란트가. 그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1달란트를 주셨어요. 어쩌면 여기에 2달란트, 5달란트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지, 쫙 읽어보면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요, 5달란트 받는 사람, 2달란트 받는 사람 뭐 했어요? 바로 사용했어요. 바로 사용하면요, 어떻게 해요? 2배로, 오로메리클리 2배로 만들어주세요. 근데 1달란트 받은 그 17억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묻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달란트 땅에다 묻는 순간 어떻게 생기면 하나님께서 뺏어가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한테? 5달란트, 2달란트네. 잘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한테 지극히 작은 걸 너한테 맡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5달란트 그냥 대충 계산해서 170억. 작아요?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은 170억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이에요. 그게 지극히 작은 거래요.
근데 그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한테 허락하신 달란트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너무나 배운 것도 많아. 들은 것도 많아.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해. 성사님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 이랬으면 어떻게 해요? 막 질문은 되게 많아. 머릿속에 든 건 되게 많은데 결국에 사용을 안 해. 제가 한동대 6년 때 외래 강의로 다니고 외래 강사를 다른 데로 다녀보면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항상 하는 질문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러면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질문만 해.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때 되게 간단해요. 그냥 사용하면은 2배로 만들어주고 그게 잘했다 통과가 되면 더 큰 걸 내한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당장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뭔지 모르면 나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장점이 뭐고 나의 단점이 뭐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정말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 쓰레기 같은 나의 행동 패턴들은 버려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나 웃는 게 좋다. 그럼 웃는 것부터 해보세요. 내가 책 읽는 게 좋다. 그럼 책 읽는 것부터 하시고요. 찬양 부르는 게 좋다. 그럼 찬양부터 시작을 하시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게 통과가 되면 내가 너한테 더 큰 것을 허락하신다고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 나랑 같이 읽었잖아요. 모르겠어요. 한 달란트 저한테는 17억은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여러분들.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 인물 한 분만 소개해 놓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이분의 인생사를 좀 읽어 내려가요. 이분은 21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2살 때 갈비뼈가 골절이 되고요. 23살 때 벼락을 맞아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26살 때 결혼을 하시고요. 27살 때 이혼을 하세요. 그 해에 형제도 이혼을 하시고요. 28살 때 보증을 잘못 써서 쫄딱 망해요. 그리고 30세 때 폐암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1년 만에 이 폐암을 완치시켜요. 그리고 32세 때 선수에 복귀를 하세요. 그리고 33세 때 계단에서 굴러서 두개골이 파손되세요. 그래서 34살 때 왼쪽 손목에 총을 맞으세요. 그리고 36살 때 막바지 선수 생활 중에 인대가 절단돼서 36살 때 은퇴를 하세요. 그리고 39살 때 코치 생활을 하시고요. 40살 때 폐암이 재발이 되세요. 그리고 4년 만에 또 폐암을 완치시키시고요. 45살 때 감독 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46살 때 식중독으로 고생을 하시고요. 47살 때 벼락을 또 맞으세요. 여러분들 이 벼락 한번 맞는 게요. 그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근데 이분 2번 맞으고 2번 다 사셨어요. 그리고 48살 때 집에 도둑이 들어서요. 3천만 달러짜리 보물을 빼앗기세요. 그리고 49살 때 집에 큰 불이 나시고요. 50살 때 감독직에서 해고가 되세요. 그리고 51살 때 노숙자 생활을 하시고요. 52살 때 억울한 누명을 써서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받으세요. 그리고 63살 때 출소하셔서 조그마한 인쇄소 공장에 취직을 하시고요. 66살 때 인쇄소 사장이 되세요. 그리고 67살 때 사회에 많은 돈을 헌납을 하시고요. 70살 때 명예퇴직을 하세요. 그리고 71살 때 늦깎이 재혼을 하시고요. 이분이 73살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주가 되셔요. 그리고 74세 때 폐암으로 사망을 하세요. 혹시 이분보다 인생 힘들다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인생을 이렇게 롤러코스터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참 이분 보면서 제가 이게 무릎을 꿇어요. 근데 이분의 인생의 이야기는요. 이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분의 그 이야기를 잘 많은 대부분이 암에 걸리면 자기 죽었다고 난리법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꿈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자기의 장단점을 잘 활용했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어도 한 달란트는 여러분들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잘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2배로 만들어서 주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정말 큰 그림의 하나의 마스터피스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많은 분들이 A4 용지죠. 많은 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뜨려고 그래요. 열심히 뜨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자기가 뜰 때는요, 이 종이가 날아가도 목표 없이 떨어져요.
네, 하나님과 독대를 하시고요. 지금서부터 나의 달란트를 뭔지를 찾아내신 다음에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어디를 가길 원하십니까? 저희 가서 저거 해라. 똑같은 A4 용지인데요. 하나는 방향 없이 떨어지지만 하나는 주님과 동행했을 때 목표 있게 간다라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기름 부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나갈 우리 청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진 달란트, 정말 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들이 주님과 아버지 동행하면서 그 달란트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달란트를 통하여서 이들의 그 2배로 맞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후배들 있게 하시고 믿음의 멘토들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선생님들 있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친구들 있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배우자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